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원의 배호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이제 어떤 사람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을 하면 그 피고발인 피고소인은 이제 일종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 피의자 신분이 된 당사자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우선 첫째로 본인이 조사를 받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자기가 고소를 당했는지 또는 고발을 당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때 뭐 어떤 사람이 고소를 했고 뭐 혐의 범죄는 뭐다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는 해주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하고 조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사기관에 정보공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이나 고발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대개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뭐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인이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이제 어떠한 내용으로 좀 고소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나름의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정보공개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수사를 받으러 갈 때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이냐. 당연히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장, 개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조사를 마치면 뭐 도장을 찍든지 하여튼 조서에다가 아니면 이제 지문, 지장을 날인하든지 해야 되는데 도장을 준비하면 뭐 손가락에 뭐 이렇게 지장 묻을 필요가 없으니까 도장을 준비해야 되고요. 미리 사전에 파악한 그 고소장에 대해서 본인이 또 반박하거나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사전에 이제 지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가 시작되면 제일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게 오늘 조사 받는 거에 대해서 뭐 영상 녹음이냐, 영상 녹화를 원하느냐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뭐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또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뭐 영상 녹음이나 녹화는 필요 없죠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영상 녹음 및 녹화를 같이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러니까 조사받는 사람이 본인들의 원하는 바대로 뭐 자백을 하지 않고 부인을 하고 자꾸 하면 약간의 이제 강압적인 태도나 강압적인 뭐 언성을 하면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녹음이나 녹화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겠죠. 이제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가 조사하는 내용이 녹화되고 녹음되면 함부로 말도 못하고 좀 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녹화나 녹음은 꼭 이제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제일 처음에 이제 녹화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씁니다. 뭐 녹화는 하는데 녹음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녹화는 되고 녹음이 안 되면 그냥 조사받는 게 녹화만 될 뿐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이 어떠한 구체적인 말을 하는지 녹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녹화 및 녹음을 같이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무래도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항상 수사기관에서 그 미란다 고지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진술 거부권,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을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뭐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받지 않는다. 또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이제 법정에서 유죄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미란다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 같으면 미란다 고지 없는 조사는 이제 위법하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는데 요즘 뭐 이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는 수사기관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느 정도 미란다 고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으셔야 되겠죠. 조사를 받을 때는 일단 뭐
본인이 이제 피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침착하고 차분하게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고 또 관련 증거 서류도 뭐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뭐 하다못해 핸드폰 문자나 카톡이라도 다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것이 이제 진술이 좀 일관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 조사만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뭐 나중에 고소인하고 대질할 수도 있고 또 2차, 3차 계속 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조사받는 사람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이게 달라지면 수사기관에서는 그거 자체가 이제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거짓말이기 때문에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고 또 조사받을 때 뭔가 모르게 위축되거나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신감 있게 본인의 진술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다. 어떤 그 진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조사받는 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본인이 조사받은 다음에 뭐 조사할 때 또 부족한 내용은 또 추가로 증거 자료를 내거나 진술서로 또 추가로 의견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조사받으면서 어떤 질문이 있었고 어떤 답변을 했다. 이런 건 이제 간략하게 메모를 해두는 게 본인의 어떤 방어권 보장에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늦어서 뭐 밤에 조사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수사관의 지침상 이제 실무적으로는 저녁 9시 이후에는 그 조사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야간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9시까지 조사하다가 9시가 되면 이제 야간 조사에 동의하겠느냐. 동의를 하면 계속 조사가 진행되는 거고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조사는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가 마쳐지게 되면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그 본인이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출력을 해서 읽어보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한 내용이 본인이 실제 진술한 내용과 이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제대로 잘 정리되어 있고 틀림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가 조사받은 다음에 그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전직 대통령은 뭐 조서 열람하는 데만 해도 뭐 대여섯 시간씩 조서를 읽었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이게 조서 열람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본인이 진술한 대로 제대로 진술이 정리가 조서에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간혹 보면 본인이 실제로 한 말이 아닌데 그 수사관이 그냥 본인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실제로 조사받는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막 기재해서 쳐넣는 조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서 내용은 이제 잘 제대로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그 과정에서 이제 수정 사항이 필요하면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제일 마지막에는 뭐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이렇게 또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거기에다가도 본인이 수사받으면서 뭐 하고 싶었지만 말을 제대로 못한 게 있다.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자세하게 추가로 기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본인의 그 서명, 기명, 그러니까 본인 이름을 쓰고 도장을 날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가 종료가 됩니다. 방금까지 이제 그 조서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내용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 강제 수사 일환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장소에 나타나서 이제 뭐 본인에 관한 서류를 다 압수를 해가고 그 중에서 많이 하는 게 이제 핸드폰을 압수를 많이 합니다. 핸드폰의 경우에는 거기에는 뭐 이 본인에 대한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본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소중했던 추억, 여행 추억이나 뭐 본인이 이제 뭐 여행을 가면서 찍었던 사진들 같은 거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 수사기관에서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다고 해서 그 핸드폰에 있는 모든 자료가 그 범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포렌식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중에서 이 혐의 사실과 관련이 되는 내용만 수사기관에서 이제
증거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이제 포렌식 절차인데, 그 포렌식 절차에는 항상 그 핸드폰의 소지자가 이제 같이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을 오래 쓰면 그게 있는 자료도 많기 때문에 포렌식 하는데 시간이 뭐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뭐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뭐 오후 늦게까지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본인의 핸드폰 자료이기 때문에 포렌식 절차에는 가급적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해서, 또 필요하다면 이제 변호인의 조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수사기관에서 함부로 본인의 그 사생활에 관한 자료를 이제 가져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 핸드폰인 자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뭐 그냥 잠깐만 뭐 한 30분 정도만 참관하고 나머지 시간은 수사관들이 혼자서 그냥 이렇게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뭐 이 사람이 과연 이 내 핸드폰에 있는 자료 중에서 어떤 걸 가져가는지 알 수가 없고 확인도 안 되고, 또 본인이 지금 조사받고 있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지만 또 새로운 어떤 뭐 다른 단서와 결합해서 새로운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될 만한 단서를 또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포렌식 절차는 반드시 끝까지 참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점을 유념하고 어떤 점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